여러분 아시겠지만 온라인 강의할 때 비디오를 켜실 거면 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비디오를 켜셔야 됩니다. 엉뚱하게 막 갑자기 막 녹화하고 있는데 지워달라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비디오를 켜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켜주시면 좋은데 뭐 안 켜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블로그 강의를 한 3년 정도 혹시 제가 소개를 하기 전에 혹시 다른 강의를 듣고 제 강의는 처음 듣는 분 있으신가요? 뭐 예전이건 지금이건 처음 듣는 분 있으신가요? 어, 생각보다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비디오는 뭐 켜주시면 당연히 좋은 거고, 네. 처음이신 분은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대다수 다 들으셨던 분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강의는 혹시 어디 들어보셨어요? 블로그 강의 어디 들었는지 한번 남겨주실 수 있나요? 그냥 참고하려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어떻게 이런 거 언급을 하려는 게 아니라 블로그 강의를 어디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블로그 강의는 이게 처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블로그 완전 처음이세요? 해저포터님, 김동성 작가님.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이름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뵌 분들의 이름이네요. 또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여기에 강의를 하는 분이 들어와 계실 수도 있어요. 보통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렇게 꾸준히 뭐 옆에가 듣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요. 궁금하니까 들을 만한 그게 있죠. 근데 뭐 어떤 강의를 모집할 때 보면은 뭐 외부 강사님은 엄격히 금지한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우선은 이렇게 강의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블로그 강의는 사실 엄청난 뭔가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나 그동안 저는 이제 블로그를 거의 십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노하우를 그냥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블로그는 약간 효율을 강조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누가 한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그 한 시간에 따른 한마디로 이제 보상이라 그래야 되죠. 누가 더 많이 받느냐, 누가 더 내가 시간 투자 대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약간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누구는 블로그 막 1년 했는데 돈 진짜 1원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블로그 한두 달로 약간의 수익을 벌어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약간 효율의 차이고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효율을 좀 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어, 어떤 걸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신경 써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무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어, 저만의 약간 철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만의 블로그에 대해서 좀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게 좀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가면은 그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때 그 강사가 왜 그런 말을 했지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 있잖아요. 블로그를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 블로그를 할 때 꼭 알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니면 뭐 모든 강의가 똑같잖아요. 뭐 개념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파트별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지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뒤죽박죽 듣다 보면 정리가 안 돼요. 정말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블로그는 이어지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키워드대로, 뭐 로직은 로직대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계속 복잡해지는 블로그가 여기서 강의 듣고 저기서 강의 듣고 하다 보면은 계속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누구는 이게 맞다고 하고 누구는 이게 아니라고 하고 자꾸 그거는 블로그 강사님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뭐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은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방문자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은 방문자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죠. 그렇죠? 방문자를 늘리는 방법을 운영을 하다 보면 한쪽에서 방문자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전문성을 기르는 분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두 강의는 서로 완전 다르거든요. 강의를 완전 다른 걸 듣고 와서 누가 틀렸다 잘잘못을 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은 잘못된 걸로 판별이 되고 한 사람은 잘하는 걸로 좀 이렇게 판별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블로그 강의는 다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다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개념을 알고 가면은 이 사람에서도 얻는 것도 있고 또 반대 사람에서도 얻는 게 있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그 두 군데서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한 두 가지 강의를 들었는데 두 개를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이번 개념이 없으면은 두 개 강의를 들으면 혼란만 생겨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기본 개념을 알고 강의를 들으면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뽑아먹는 데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뽑아먹는 거지 자기가 습득을 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부터 말하고 있지만 블로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블로그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 특징을 알아야 인내심이 생긴다 그럴까요? 이거 모르면은 진짜 재미없죠, 블로그는. 왜냐면 뭐 피드백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뭐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은 제가 못 드려요. 절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됩니다. 어, 너무 쉬운 개념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블로그는 글과 사진과 영상으로 이루어진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 밑에 코멘트를 달아서 글을 쓰고 또 거기에 영상이 들어간다는 기본 개념이에요. 이거는 블로그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블로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저의 와이프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같이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와이프 블로그는 꽤 성장이 많이 돼서 블로그 차트에서 한 300등에서 400등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방문자는 11,000에서 15,0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기복은 약간 있어요. 17,000까지도 갔다가 뭐 8,00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블로그는 사진,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글, 사진, 글,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보면은 뭐 영상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영상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영상이 없네요. 그러면은 여행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면은 사진과 글, 사진과 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영상이 첨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기반이 돼서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플랫폼이고 유튜브는 당연히 영상이겠고요. 하지만 어, 블로그에서는 사진, 글, 영상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하면 SNS의 가장 중심이 될 수는 있어요.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서 원하는 바를 내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진에다가 밑에 글 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진 하나에 포스팅 하나에 다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중심을 잡아놓기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진과 글, 영상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게 끝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못 믿으시겠지만 블로그는 이게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좋은 블로그는 좋은 글을 쓰는 거고 좋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블로그에 따라서 글 쓰는 방식이 있긴 있어요. 그게 방식이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냐? 글이나 사진이나 너무 뭉치지 않은 글들. 저 포스팅에 사진과 글이 적절하게 분배가 돼 있는 글이 굉장히 좋은 블로그입니다. 그것만 사실 알면 돼요. 맞춤법이 중요하냐? 맞춤법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마디 일관성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맞춤법 틀리는 사람들 맨날 틀리면 돼요. 일관성 있게. 그런데 뭐 맞춤법이 맞았다 틀렸다 뭐 말투도 뭐 달라졌다가 뭐 이렇게 되면은 블로그에서는 약간의
좀 신뢰성이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일관적이다. 말투도 뭐 비슷하고 항상 일관적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진도 사진 밑에 약간의 글. 그러니까 블로그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진만 쭉 정리해놓고 이 사진을 설명하듯이 밑에만 적어 내려가면 돼요. 방이 룸이 깨끗하다. 그럴 때는 객실의 모습인데 뭐 창가에 테이블이 마련돼 있죠. 그다음에 어,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호텔 룸이 깔끔하게 돼 있고 또 어떻게 돼 있고 뭐 욕실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설명하듯이 글을 쓰면 돼요. 그럼 그게 블로그가 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사진, 글, 영상을 써서 나이가 포스팅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어려워하냐면 블로그를 시작하면 주변에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욕심이 생겨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왜냐면 블로그를 시작하자마자 더 많은 방문자 수가 들어와 줬으면 좋겠고 내 글이 누군가가 훨씬 더 많이 읽어주길 원하는 바가 커요. 저도 블로그 시작할 때 당연히 그런 마음에 시작을 했고 저희 와이프도 엄청 조급해했어요. 누군가 이제 좀 글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방문자가 올라가야 돈이 된다던데 어,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야 돈이 된다는데 이러면서 약간 조급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잘 알아야 된다. 키워드를 잘 잡아야 방문자가 많이 들어온다. 보통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블로그는 진짜 중요한 게 그냥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글을 쓰고 영상도 집어넣는 게 전부인데 자꾸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막 내가 글 하나를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써야 10명이 들어오는 게 500명이 들어올 것 같고 500명이 들어오는 게 1000명이 들어올 것 같고 키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생기고 점점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개미지옥처럼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키워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니 어, 로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강사님들이 블로그 로직을 알아야지. 네가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의 로직을 모르고 해? 뭐 막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지피지기 뭐 남을 알고 나를 알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요. 뭐 블로그를 알아야지. 블로그는 글과 사진, 영상이 다예요. 로직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점점 이론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게 됩니다. 키워드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로직도 알아야 되고 상위 노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상위 노출을 되려면 키워드도 알아야 되고 로직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정작 두고 보면은 어, 상위 노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위 노출의 상식을 혹시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블로그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상위 노출이 된다고 혹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블로그 지수, 네, 맞아요. 사진 20장, 1000장. 그럼 올린다고 상위 노출이 되면 누구나 20장에 1000자를 쓰겠죠. 그렇죠? 그거는 약간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그죠? 누구는 사진 20장 쓰고 천자. 전문성과 경험 바탕의 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어,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오래 했냐가 정말 중요해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오래 한 사람이 상위 노출이 잘 돼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꾸준함이 되는 거죠. 꾸준하게 1년 한 사람이 있고 꾸준하게 5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의 글이 더 잘 올라갈까요? 꾸준히 5년 한 사람이 글이 훨씬 잘 올라가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 당연히 지수 중요하죠. 꾸준히 오래 한 사람의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요즘에 네이버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의 지수를 쌓아 올려 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오래 하는 사람이 상위 노출이 잘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해봤자 설렁설렁 2년 한 사람의 글이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설렁설렁 한 사람도 한 주제를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설렁설렁 해도 돼요. 대신 꾸준히 한 가지 주제를 꾸준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글이 계속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내가 방문자를 위해서 막 남들이 말하는 황금 키워드, 오늘은 IT에 대한 황금 키워드 쓰고, 내일은 육아에 대한 황금 키워드 쓰고, 방문자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그냥 꾸준하게 IT 쓴 사람은 설렁설렁 오래 해도 상용률 낮은 데만 잘 돼요.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그리고 요즘에 네이버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어, 이 최적화 관련해 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죠? 최적화가 돼야 된다. 이게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스마트 블럭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이게 사실 엄청 절대적이었어요. 최적화가 되냐 안 되냐. 왜냐면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순서를 나열할 때 한마디로 순위를 나열할 때 최적화된 블로그는 위에 나오고 준최적화된 블로그는 밑에 나와요.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육아와 관련된 글을 주로 쓰고 있는데 최적화 블로그예요. 근데 IT 글을 써도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은 주로 육아와 관련된 글을 쓰고 있는데 최적화 블로그일지언정 IT 글을 쓰면 상위 노출 잘 안 돼요. 그만큼 전문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준최적 블로그라도 한 주제로 꾸준히 썼다 그러면은 최적화 블로그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잡불인 최적화 블로그. 그리고 또 지금 잡불이 최적화 블로그가 잡불이 되면은 예, 다시 준최적화가 됩니다. 최적화가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살려나가야 돼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블로그가 방법이에요. 이 이외의 방법이 있냐? 사실 최적화 될 때까지 혹은 내가 블로그를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무조건 생겨요. 이게 머리가 나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노하우가 생깁니다. 네, 진짜 나만의 노하우가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블로그 하시는 분은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통계를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통계를 유심히 보면은 그 통계를 보면 따라서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감이 무조건 와요. 그래서 블로그 초보자는 글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행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다. 혹은 육아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쓸 거리가 좀 있죠. 근데 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쓸 거리가 없어요. 글감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에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글감이 없어서 블로그를 못 하진 않아요.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극명해져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쓸 뿐이지 글감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적응이 되면 될수록 글감은 모자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다 보면 키워드라든지 뭐 로직이라든지 뭐 상용수에 대해서 특별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만 최적화 만들기 이건 자체는 아예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최적화 만드는 방법을 안다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몰라요. 절대 몰라요. 왜냐면 최적화 블로그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 강의 안 해요. 그냥 내가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어서 팔죠. 그럼 장사가 훨씬 잘 되는데 그걸 굳이 수강생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내가 최적화 블로그 만드는 방법 알아서 팔면은 뭐 500만 원, 뭐 700만 원, 뭐 진짜 최적화 블로그 4단계까지 올라가는 거 뭐 2천만 원에도 거래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방법을 알려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 만드는 방법을 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어,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물어볼 텐데 이게 1번이에요. 블로그라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 그 다음에 급하면서 중요한 일인지 블로그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의미인지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그래도 급하지는 않은 거예요. 혹시 어떤 쪽에 혹시 속하는지 여러분의 블로그는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좀 약간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접근하는 방식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번을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사업을 번성하기, 좀 약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빨리 블로그를 키워서 수익화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분들은 보통 어디에 속하냐면 취미로서 블로그를 하는 분들이에요. 보통은. 어,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은 남들이 그러죠.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더라.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블로그가 있어야 된다더라.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지금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4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혹시 이거에 좀 의미를 두고 블로그를 접근하는 분이 있을까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 블로그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3번이에요. 블로그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3번. 거의 다 3번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성공을 하냐면 느긋하게 나의 일상이 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그게 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요. 당장에 어떤 결과를 당장에 도출해낼 수는 없어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급하지만 중요한 일이라면 내가 내 블로그를 키워서 돈을 번다기보다 다른 이미 성장된 블로그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급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장이 된 사람의 블로그를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광고업체나 마케터들이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 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장에 상용 노출 시켜야 되고 내가 마케팅 성과를 이루려면 급해요. 그래야 업주들한테 나에게 의뢰한 사람들, 의뢰자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 광고를 실을 때 당장에 내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오늘 만들어가지고 내일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빨리 도출해야 되잖아요. 남의 블로그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인 부분은 여기에 속합니다. 네. 마케팅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건 여기서 일어나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다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데 뭔가 급한 그런 기분은 아니에요. 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4번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설렁설렁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급하지 않으니까. 그쵸? 뭐 오히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만 하다 보면은 좀 뭔가 좀 불태기도 많이 오고 아 남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억지로 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부담 없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여행 갔다 온 거 올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여행 갔다 온 거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뭔가 뿅 하고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블로그가.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 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블로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남들이 잘 안 가는 여행지를 제가 많이 갔거든요. 그 좀 알리고 싶었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에 그냥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그 기간이 9년이 되고 블로그가 최적화가 되어 있었고 그거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수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수익이 됐고 지금 블로그 강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블로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대해서 좀 중요한 걸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급하면서 중요하다. 내가 언제 블로그를 키우겠어요. 그쵸? 이럴 때는 아예 블로그 업체에 맡겨서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케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블로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를 아예 애초에부터 가지고 가야 돼요. 처음부터 블로그는 내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려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마음속에 꼭 안고 가야 됩니다. 그 오랜 기간이 어느 정도냐? 아무리 못해도 1년은 투자해야 돼요.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래서 그럼 난 6개월뿐이 안 했는데 뭔가 결과물이 안 나왔다. 6개월 동안 더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제 좀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좀 단단하게 하고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분은 6개월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에이씨, 뭐 나 블로그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을 거쳐서 어느 정도 1년 정도는 해보고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6개월 당연히 결과물이 잘 안 나오겠죠. 그런데 포기하고 관두는 경우가 거의 8, 90%입니다. 8, 90%. 그래서
요즘에 블로그 강의하는 분들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정확해요. 지금 여기 관심 있게 들어오신 분이 56명이죠.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온라인 재테크가 엄청나게 붐이 일었을 때는 500명 꽉 채웠어요. 600명까지 들어왔어요. 똑같이 강의를 하는데 근데 그때 강의를 듣고 블로그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 남아있냐? 10분의 1도 안 들어와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김은영 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줬는데 단시간에 고속 성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블로그 강사 입장에서는 땡 잡았다고 해요. 왜 땡 잡았냐? 그 사람은 이전에 분명히 뭔가 블로그를 하면서 그 블로그가 최적화가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2016년 이전에 뭔가 그냥 일기를 쓰면서 뭐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최적화가 돼 있는 거예요. 블로그 자체가. 그래서 똑같이 10개 글을 써도 나는 10등 오를 동안에 최적화 블로그는 만 등, 2만 등 올라가요.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은 한 100명이 들으면은 10명 정도가 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설렁설렁해도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최적화 블로그로 단적인 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 자, 여기서 블로그 차트예요. 어, 지금 이 구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적화 블로그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왜 나는 못하지라는 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태생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최적화 블로그도 3개월 최적화 블로그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단적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100만 등인 블로그가 있어요. 최적화 블로그. 이전에 엄청난 활동을 했던 블로그인데 이거 완전히 최적화는 아니지만 이 블로그는 최적화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어느 정도의 최적화 남들보다는 확실히 상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100만 등에서 시작을 했어요. 글을 하나를 썼는데 47만 등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47만 등이 올라갔어요. 그쵸? 또 일주일 동안 글을 몇 개 썼더니 단숨에 4만 등으로 올라갔어요. 유효 키워드가 글 하나 썼는데 2개 올라가고 단순히 글 몇 개 썼는데 28개가 올라갔네요. 네. 이런 극심한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좀 더 열심히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만 등, 뭐 4천 등까지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태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여러분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예전에 뭔가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최적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보통은 어, 블로그 차트 같은 거 볼 때, 음, 예, 보통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 갑자기 이렇게 뭐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글을 써도 뭐 계속 70만 등, 80만 등인 거예요. 최적화 아닌 사람은. 그래서 꾸준하게 쌓아 나가는 게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요. 블로그 자체라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건 단기간에 고속 성장하는 분들은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뭔가 특징적인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뭐 단기간에 뭐 하루에 글 뭐 10개씩 쓰면 남들의 글 두세 개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일 1포에 대해서 이제 막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일 1포로 하면은 물론 매일 쓰는 건 중요합니다. 매일 쓰는 건 중요한데 시간에 쫓겨서 완성도를 낮춘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 나 12시 될 때까지 무조건 1일 1포 해야 돼. 대충 사진 하나 올리고 글 하나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예 못하는 안 하는 만 못해요.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완성도를 낮춰버리면은 뭐 안 하는 거랑 비슷해요, 오히려. 그래서 보통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의 글을 써도 완성도를 크게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3일에 하나를 쓰던 일주일에 하나를 쓰던 같은 주제로 완성도를 높이는 글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꼭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블로그를 할 때, 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블로그 어떻게 잘하는 건가요? 블로그 뭐, 잘하는 방법이 뭔가요? 이렇게 했을 때, 블로그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그러죠. 좀 이런 말 하면 공감 가는 분들이 있다면은 생활 습관을 분명히 바꿔. 제가 뭐 주제 넘게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 저 사람은 잘 된다. 왜 나는 왜 매번 하는 것마다 안 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나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나의 습관을 고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라 이렇게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블로그도 당연히 안 될 거예요. 뭔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유심히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100일 프로젝트나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블로그를 하다 보면 딱 눈에 보여요. 아, 시간 관리를 너무 못하는구나. 왜냐면은 블로그 하나 쓰는데 뭐 블로그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도 좀 약간 뭐 갑자기 뭐 인스타그램도 올려봐야 될 것 같고 유튜브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흐지부지 되다가 또 안 하고 넘어가요. 이런 생활적인 습관 자체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블로그는 글하고 영상, 그러니까 사진 찍고 글 쓰고 올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주제로 계속 그냥 꾸준히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블로그는. 그런데도 왜 안 되냐? 아, 사진 정리하고 났더니 벌써 이제 지치는 거예요. 내가. 아, 사진 정리했더니 사진 정리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너무 힘드니까 블로그는 이제 또 포스팅은 내일 할까? 하고 내일 저녁에 포스팅 해야지 하고 밀어놨는데 또 하필이면 또 내일 어디 가서 사진을 또 열심히 또 찍었네요. 사진을 또 컴퓨터에 옮겼더니 어제거랑 또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포스팅을 두 개나 해야 되네. 이래 버리면은 포스팅 갑자기 내가 두 개 해야 되잖아요. 어제 밀어놓은 것도 하고 내가 오늘도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그럼 뭔가 하나 쓰다 보면 좀 지쳐요. 아, 내일 마무리 해야 되지? 다음날 또 사진 또 찍었네요. 그럼 세 개를 써야 돼요, 포스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3일이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 주말에 그냥 몰아서 해야지 하고 나서 주말에 또 신나게 놀다가 또 월요일 되면은 일주일 동안 글 하나도 못 쓰고 이렇게 해서 블로그가 어려운 거예요. 뭐 블로그가 뭐 로직이 뭐 어려워서 못하나 키워드를 못 잡아서 못하냐? 어, 이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블로그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되게 여러분 블로그 스마트폰 안 쓰는 분 없죠? 요즘 스마트폰. 아직 뭐 폴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 옛날 글 이렇게 하는 분 없죠? 네, 투지폰 하는 분 없죠. 그래서 블로그 어플을 깔아 놓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그럼 바로 그냥 블로그 어플에다가 사진을 올려놔요. 제목 쓰고 제목 또한 제목도 쓸 필요 없어요. 그 지명 올려놓고 사진 쭉 올려놓고 저장해놔요. 일단 다 올려요. 가릴 필요 없이. 그다음에 나중에 집에 와서 저녁에 컴퓨터로 이렇게 쭉 쓰기만 해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블로그 할 때는. 어, 여러분이 할 때 시간 관리를 왜 해야 되냐면, 어, 남들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좀 블로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쓰는 템플릿 이거 있잖아요. 이 폼 자체에 시간 관리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딱 그대로 있어서 제가 따왔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잘하기 위한 실행 단계는 가장 첫 번째가 무조건 시간 관리예요. 환경 조성하는 게 좋은데 로직 키워드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로직 같은 건 계속 바뀌는데 로직 모르고 블로그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어, 이런 말 드리면 그렇지만 저희 와이프 로직도 모르고 키워드도 몰라요. 그냥 꾸준히 써요. 그러니까 블로그 뭐 차트 300등, 400등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하루에 일정 시간은 블로그를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여기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재우고 어, 한 10시, 11시, 12시까지는 내가 무조건 포스팅을 하겠다. 아니면은 오전에 아이들 유치원이나 뭐 학교 보내놓고 그 시간에는 오직 해야 되겠다. 그 시간을 무조건 딱 정해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근데 이걸 너무 강제적으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거를 적금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블로그 글 쓸 때. 내가 보통 블로그 글 한 해 가치가 최소 2만 원이에요. 무조건 썼다 하면 2만 원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글 2만 원짜리 하나 써서 미래에 적금을 탄다. 생각을 하고 하면 돼요. 여러분 2만 원 벌어가지고 적금하려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 하나 쓰면 2만 원 적금 돼요. 나중에 블로그 방문자가 많이 들어오면 글 하나에 5만 원, 10만 원 가치가 있어요. 뭐 훨씬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그만큼의 가치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체험단 많이 하러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겠죠? 체험단 하면은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동네에서 식당에서 제공하는 게 한 2, 3만 원 정도를 제공을 해요. 그게 블로그 하나의 글의 가치예요. 그래서 당연히 방문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의 가치를 더 쳐주는 거죠. 훨씬 더. 그래서 10,000명이 들어오는 사람의 글 하나와 100명이 들어오는 사람의 글 하나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자 늘리기가 힘드니까 뭐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방문자를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 오직 블로그를 하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진 촬영을 하고 사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다음 블로그 포스팅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 어떤 거 포스팅할까? 그럼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인 좀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렇게 하면은 또 사진 촬영을 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의 루틴이 되고 블로그 잘하는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지금 그래요. 저도 블로그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약간 좀 늦게 자는 편이기도 하고 12시에서 11시에서 한 1시 사이 이때는 거의 포스팅을 꾸준히 합니다. 뭐 복사해서 붙이기도 하고 뭐 포스팅도 하고 이것저것 해요. 오직 그 시간에는 블로그 뭐 쓸 거 없으면 사진 정리라도 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어 사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장하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행 같으면 여행 이렇게 쭉 전부 다 사진 정리를 해 놓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여행 갔다 온 거 지명별로 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뭔가를 찾았을 때 사진 찾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사진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포스팅 쓸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주도 갔을 때 좋았던 거 한 두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들어가서 내가 제주도 갈 때 어떤 일이 좋았지, 어떤 곳이 좋았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세네 장을 뽑아오고 또 지에 가서 또 5월달에 갔을 때 여기 보면 이 고깃집이 맛있었지 해가지고 뽑아와서 쓸 수 있고 그러면 뭐 그 나름대로 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생기면은 사진 정리부터 하시면 돼요. 네. 굳이 이렇게 폴더를 할 필요 없이 폴더로 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을 할 때 뭐 구글 포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만의 그게 있잖아요. 뭐 마이박스라든지 이런 거 해서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사진 정리하는 노하우를 익히세요. 그러면은 블로그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로직을 아냐? 로직 알면 뭐예요? 블로그 오래 안 하면은 그 로직에 적용을 못 받는데요. 그 별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어 나중에 1년 정도 지나면은 로직 자체가 많이 달라져요. 그럼 그 1년 전에 배웠던 로직을 지금 내가 성장해서 써야 되냐? 다시 공부해야 돼요. 어차피.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런 글을 꾸준히 쓰다 보면은 어떻게 내가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 트렌드는 있거든요. 확실히 블로그가 예전에는 글을 많이 써야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 요즘에는 임팩트 있게 정말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글을 쓰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란 삶는 법, 계란 삶는 법만 딱 쓰면 돼요. 근데 계란 삶는 법 쓰면서 내가 어떤 계란을 좋아하고 뭐 흰 계란은 어떻고 노란 계란은 어떻고 이런 쓸데없는 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주제에 살짝 벗어나는 것 같다 그냥 다 빼도 돼요. 임팩트 있게만 딱 글 쓰면 돼요. 예전처럼 글을 너무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전문성을 살려서 주제만 딱 되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 할 때 다양한 예시를 설명을 드리는데 운영 방식이 두 개가 완전 달라요. 이 두 개의 블로그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두 개의 블로그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향 설정이 안 되고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는 사실 블로그로서 뭐 거대한 목표가 있는, 거창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나는 그냥 뭐 협찬 조금 받아가지고 지출 방언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뭐 블로그 할 때 뭐 엄청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출 방어 목적으로 하고 싶다. 활용을 위한 블로그예요. 소소한 체험단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수익, 약간의 수익. 그쵸?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야, 너 블로그 그렇게 하면 안 돼. 블로그는 무조건 성장을 시켜야 된대. 그래야 노출도 잘 되고, 너가 나중에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대. 이런 사람한테 이거 알려줘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속 체험단 할 텐데, 체험단 계속 하는데 뭐 성장되는 거 뭐 채워봤자 뭐 하겠어요. 맨날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는데.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은. 또 반대로 나는 이런 분들이 많죠. 나는 나중에 멋진 강의를 해보고 싶어서 영어와 관련된 것들을 꾸준히 채우고 싶어요. 영어 교육과 관련된 혹은 육아 교육과 관련된 아이들과 놀이하는 거, 뭐 영어 놀이, 유아 놀이 이런 것들로 꾸준히 채우고 싶은데 옆에 사람 보니까 뭐 이것저것 타서 쓰는 거예요. 뭐 공짜로 밥도 먹어, 소고기도 먹어. 근데 나는 똑같이 블로그 하는데 나는 맨날 지루하게 뭐 영어 교육 올리고 아이들 교육 올리는데 그럼 나도 적어도 좀 해볼까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 블로그에다가 체험단도 집어넣어요. 막 욕심이에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어요. 블로그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 성장도 안 되고 활용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누구는 뭐 블로그 해서 돈도 번다는데 나는 맨날 그냥 그 자리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거의 공존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블로그 최적화 되면은 잡블로서 활용을 해도 돼요. 근데 요즘에는 최적화 블로그가 돼도 메인 되는 주제는 가지고 가야 최적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아로서 최적화를 만들었다. 육아 글은 계속 꾸준히 써야 돼요. 물론 다른 거 체험단 좀 붙여도 되지만 예전에는 육아로서 최적화가 돼도 뭐 IT 블로그 했다가 뭐 여행했다가 다 해도 돼요. 꾸준히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메인 주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블로그는 무조건 장기적인 운영이 필요해요. 1년을 보고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채워야 돼요. 여기다가 체험단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나의 노력과 시간을 깎아먹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다. 블로그를 두 개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있어요. 블로그는 어,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뭐 나중에 가면 배울 만한 것들은 꽤 많아요. 키워드는 어떻게 했을 때 좀 방문자가 이왕이면 조금 더 들어오게 할 수 있거나 한 가지 주제로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부적인 건 좀 약간 가면서 천천히 배울 만하지만 제가 여기서 오늘 강의에서 드리는 말씀은 어, 당장 당장이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뭐 이것만 해도 충분히 내가 1년, 2년을 쌓아 나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다만 이게 제가 이제 강의는 저건 100일 프로젝트 한마디로 장기적인 그런 강의만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달에 제가 알려드렸던 게 갑자기 100일이 지나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로직도 바뀌고 뭐도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는 게 제가 이제 목적이라서 강의를 길게 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틀을 잡아줄 수 있는 것만 하지 사실 그걸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나 혼자 꾸준히 할 수 있다. 혼자 하셔도 됩니다. 블로그는. 그래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100일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무료 강의나 유료 강의나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도 한 분을 뵙고 왔어요. 그래서 블로그 강의 한 2천만 원을 쓰셨대요. 한 번 컨설팅 받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 듣는 강의를 들었대요. 어,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냐? 제가 했던 말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네. 이게 사실 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많은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뭔가 조금 더 있겠지라고 들어봤자 별거 없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여기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블로그 강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거 없다더라.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정말 그거는 제가 장담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블로그는 당장의 수익이 아닌 미래의 큰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적금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여러분이 은행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매달 적은 돈을 내고 노후에 한 달에 비싼 거를 몰아가지고 받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블로그도 비슷해요. 내가 꾸준히 뭔가에 대해서 쌓다 보면 나중에 글 하나로서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저희 와이프도 다 2018년,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뭐 체험단 블로그에 뭐 만족하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주제를 자꾸 꾸준히 하면서 지금은 한 달에 에드포스트가 약 한 100에서 150만 원 나오고 있고, 저도 한 달에 에드포스트는 둘이 합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에드포스트 부부가 합쳤을 때. 그러고 나서 원고 수익만 해도 한 2, 3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경력 단절을 좀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여성분들이 이렇게 블로그를 장기적으로 3년이나 4년 쌓아 놓으면은 지금 이렇게 뭐 남들 부럽지 않아요. 원고 수익은 이제 의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물건을 줄 테니까 글을 써주세요. 대신 원고료도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리뷰 같은 거죠. 그래서 많이 하진 않아요. 예, 혼자 300, 400 정도 듭니다. 그 기간은 한 4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뭐 50만 원 됐고, 뭐 그다음부터 뭐 60만 원 되고 이렇게 점점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희 항상 예로 드는 이유가 뭐냐면 키워드도 신경 안 써요. 네. 키워드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씁니다. 그냥 계속 하루에 그냥 일처럼.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블로그 할 때 너무 요행을 많이 바라더라고요. 요행이 뭐냐면 그냥 나는 하루에 두세 시간만 투자했을 때 뭐 디지털 노마드가 되겠지. 하루에 두세 시간뿐이 투자를 안 하고 나중에 남들처럼 뭐 디지털 노마드 되겠지. 뭐 300만 원, 400만 원 수익이 생기겠지. 이렇게 막 바라고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예. 뭐 진짜 나중에 300만 원, 400만 원 하려면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2시간씩이라도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쌓아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루에 6시간, 7시간 일처럼 하다 보면은 빨리 될 수는 있어요. 달성할 수는 있지만 좀 약간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지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어, 돈 받고 리뷰 써주면 이게 돈 받고 리뷰 쓰는 게 많이 있어요. 종류가. 사진도 받아서 쓰고 아예 원고까지 복사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블로그 지수가 높은 분들이 쓰는 리뷰는 제품을 받아요, 일단. 내가 사진도 다 찍습니다. 내가 글까지 다 써요. 그러고 나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전혀 뭐 이런 지수 떨어지는 거랑 큰 상관없겠죠. 다만 원칙은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데 메인 주제는 있어야 돼요. 꾸준히 쓸 수 있는 메인 주제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받고 다른 리뷰도 조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성장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체를 위한 블로그는 내가 미래에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하잖아요. 뭐 고깃집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당장에 남들의 블로그를 이용해서 내 고깃집을 홍보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가 체험단, 기자단, 그쵸? 사업체를 위한 블로그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기자단 같은 거 막 하고 뭐 체험단 같은 거 하기 위해는 남들 사업체를 위한 블로그인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 고깃집에서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왜 하냐면 어, 이 한마디로 남들이 와가지고 먹어보고 평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를 내 블로그를 통해서 알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어, 뭔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당연히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면서 체험단에 없는 정보를 채워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에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큰 이득이 될 수 있게 병행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블로그는 확실합니다.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만 하기만 하면 시간이 누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딱 완성이 돼 있어요. 블로그는. 뭐 키워드, 예, 크게 상관없습니다. 로직도 몰라도 돼요.
그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 깔끔하게 보기 좋게 사진 글의 형태로만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가독성이 좋게 포스팅만 쓰게 되면 누구나 나중에 시간이 누적이 되면은 다 됩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블로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로직, 심지어 제가 강의를 몰래 이렇게 저도 몰래 몰래 강의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강의를 블로그 할 때 막 블로그 강의를 하는데 막 로직에 대한 함수를 알려주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함수를 공부를 하고 있대요. 블로그 로직에 대해서. 예, 삽질하는 겁니다. 예, 아무 필요 없어요. 뭐 그거 답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여기 좀 수학 공식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뭔가의 공식이 있을 때 변수라는 값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글을 쓰는데 어디에 어떻게 변수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쵸?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공식 같은 거 절대 알 필요 없습니다. 뭐 로직 같은 거 예,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떤 강의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블로그 뭐지? 약관? 약관에 대해서 막 읊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약관 읽어봤자 결론은 하나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요거 살 때 이거 사용 설명서 읽어보나요? 약관 같은 거? 여기 들어가면은 약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핸드폰에 약관인데 그거 읽어보신 분 있나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지 말라. 불법적인 거 하지 말고, 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걸 가지고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의도는 하나예요. 네이버에서 말하는 의도는 하나예요. 너의 일상을 꾸준히 담아내라. 예, 그 의도만 잘 채워주시면 돼요. 예, 블로그는 그게 하나입니다. 근데 뭐 그런 쪽 공부를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다인데 공부를 할 걸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강사님들은. 그럼 이거 공부할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약간도 공부도 좀 해보시고 이 키워드도 뭐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방문자 늘리는 황금 키워드도 찾는 법을 좀 공부해보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강의를 한 노하우는 그냥 글 꾸준히 쓰시면 돼요. 그건 정말 만약에 글 꾸준히 쓰는 거를 부인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중요한 걸 강조하는 분들은 약간 마케팅 쪽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블로거가 키워드를 잡는 거는 내가 운영을 하다 보면 노하우는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거의 자연스럽게 생겨요. 아니면은 키워드에 대한 강의가 뭐 한 번만 들으면은 무조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블로그 썼더니 글 하나가 갑자기 300명, 400명, 500명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 그런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쓰잖아요. 그럼 이전에 썼던 키워드가 빠집니다. 한마디로 블로그는 내가 한마디로 채울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뭐 박스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릇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키워드를 잡아서 썼더니 다른 글이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좀 조절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글을 꾸준히 써서 탈출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키워드를 잘 잡아서 써봤자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안 돼요. 굳이 꼭 정보글을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일상 글을 쓰거나 뭐 정보글을 쓰거나 번갈아 가면서 쓰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블로그는 정말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초반에. 나중에는 좀 기대를 하셔도 되죠. 왜냐면 내가 이만큼 블로그 시간을 투자했는데 좋은 제안이 들어오니까 점점 기대감이 생깁니다. 어,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이제 지금 봤을 때 기대감 있죠. 오늘은 광고 제안이 별로 안 들어왔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큰 기대를 하면 돼요. 당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것이 블로그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다면 실망도 큽니다. 단적으로 아실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안 할까요? 시장이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처음에 온라인 강의할 때 많은 강사님들이 블로그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법, 월 200만 원, 뭐, 디지털 노마드. 그 다음에
월 1,000만 원 벌기 세팅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온라인에 건물을 세우자. 뭐 이런 것들은 엄청 많았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그때 했던 사람들이 단기간에 수익이 정말 그 많은 강의가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안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그런 강의도 듣고 했으면은 지금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쵸? 뭐 극소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옆에 대다수 봐봐요.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그 진짜 좋은 강의도 많고 뭐 월 1,000만 원 번다, 뭐 월 몇백만 원 번다 강의 엄청 많았잖아요. 그 강의를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고 근데 왜 지금 별로 없을까요? 장기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월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뭐 월 뭐 몇백만 원 벌 수 있어요. 저희 와이프만 봐도 월 뭐 한 3, 400만 원 기본으로 버는데 가능하죠. 단기간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돈을 못 벌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택이 오고 또 잠깐 좀 쉬어볼까 하다가 6개월, 7개월 그냥 쉬고 훌떡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훌쩍 지나고 보니 또 누구는 그 경영학원에 꾸준히 해서 또 뭔가 성과가 나오면 스스로 내가 왜 안 했을까 또 후회하면서 살짝 깨작 되다 보니까 또 좌절감이 또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할 걸.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는 약간 멘탈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최상위권 블로그들 보면 남자들이 많아요. 진짜 남자들이 많아요. 약간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약간 밀어붙이는 힘이 솔직히 뭐 이거 뭐 제가 성차별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밀어붙이는 힘들은 남자분들이 IT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밀어붙이는 힘들은 남자분들이 있어요. 왜냐? 와이프가 뭐라고 해도 일단 하고 봅니다. 네. 근데 여자분들은 남편분이 옆에서 막 뭐라 하면은 좀 고민이 돼요. 아이씨,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남편한테 욕먹고 이거 나 결과물 못 보여주면 나중에 욕만 먹을 텐데 약간 소심해져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에이, 눈치 보이든 말든 내 할 일 내가 일단 하고 본다. 그래서 욕먹고 좀 욕먹고 말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편분들이 굉장히 짜증냅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남편도 집에 와가지고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같이 뭐 맥주 한잔 할 수도 있는데 뭐 하냐 뭐 진짜 애들이랑 시간을 좀 더 보내지 그거 글 쓰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냐 약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이 블로그 해가지고 뭐 한 3, 4개월 했는데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애들이랑 놀아줬으면 좀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남편 옆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아이랑 놀아줬으면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뭐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좀 미혼인 여성분들은 연애하다가 남자친구가 짜증나게 하면은 안 해요. 또 그러다가 이제 좀 뭐 헤어지고 뭐 남자친구랑 싸우고 멘탈 무너지면은 막 폴도 막 다 없애버리고 막 비공개해버리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이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남자보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진짜 뭐 요리나 남자분들 요리하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요리나 이런 쪽에 빼고는 거의 남성분들이 상위권 블록에 많이 가 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 많아요. 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분들은 또 남편이 응원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겨낸다는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경험에 공감을 하는 분들은 저희 지금 100일 프로젝트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지금은 뭔가 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조금만 나오면은 그래도 뭐 남편분 혹시나 와이프분들이 도움을 줘요. 혹은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까지만 궤도에 올라가면 블로그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블로그는 하루에 2시간씩 2시간씩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블로그는 효율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나에게 2시간이 주어졌다. 그럴 때 로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키워드 찾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일단 글 하나를 쓰는 게 100배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황금 키워드 찾아야지, 뭐 키워드 마스터에 가가지고 뭐 조회수 높고 문서수 낮고 이런 걸 막 찾으려고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요.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보다는 차라리 사진을 정리하고 글 하나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100배 나아요. 키워드 찾고 그런 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 쓸 줄만 알면, 그게 일상이 되면 블로그는 여러분 성공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뭔가 키워드가 좀 약간 내가 제목을 잘 못 짓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의 한 번만 들으면은 다 할 줄 알아요. 네. 찾아보면 다 힌트를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는 어차피 장기적인 싸움이라는 거 알고 보면은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도 약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결과를 알고 가는 거잖아요. 결과를. 어려운 길을 간다는 걸 알고 가면은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내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론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글을 써야 되냐.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글 쓰는 게 100배 더 좋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는 거는, 딱 글 쓰는 시간을 딱 만들어 놓았으면 핸드폰도 아예 멀리 해야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글 쓰는 시간조차도 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조급함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조용히 글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글을 쓰면 훨씬 더 잘 써지는데, 나는 이 시간조차도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 강의를 틀어놓고 포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말 하는 거 있잖아. 뭐 멘탈 관리 해주는 분의 강의를 틀어놓고, 그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틀어놓고 뭐 포스팅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실패하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 포스팅하는 시간에는 유튜브 뭐 다 안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아마 그 생각이 있어요. 자, 나 이제 오늘 포스팅 해야지.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나 포스팅 할 거야. 핸드폰을 딱 켜고 너무 조용하고 지루하니까 어떤 강의 좀 틀어볼까 해서 유튜브를 딱 틉니다. 이 강의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강의 들어볼까? 이 강의 할까? 하다 보니까 20분 훌쩍 지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강의를 또 틀어놨다가지고 쓰는데 갑자기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싹 들어가면 한 5분 동안 갑자기 멍 때립니다. 그러나 또 블로그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냥 블로그 글에 집중을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블로그를 해야 됩니다. 뭐 이 시간에 딴 걸 해야지. 뭐 잠깐 카톡에 들어가가지고 뭐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물론 매일 쓰는 게 중요해요. 매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루틴이니까. 나만의 루틴이니까. 자기 전에 2시간 글 쓴다. 아니면은 아침에 미라클 모닝 여러분 많이 하시죠? 하는 분 있죠. 여기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지만 어, 뭐 미라클 모닝을 해야지 해서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냥 블로그 하나, 아니면 책을 그 시간에 왕창 읽는다거나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음, 보통은 포스팅 할 때 뭐 PC를 하든 모바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데서 하면 돼요. 내가 편한 데서. 지금도 여러분 그 모바일에서 컴퓨터로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런 키보드를 하나 사요. 네. 이런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가지고 여기다 핸드폰을 꽂아놓고 하면 됩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딱 정하죠. 주제를 정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면은 한 가지 주제를 정하라고 봤더니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주제를 써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일단 주제를 정하는 건 잠깐 미뤄두는 겁니다. 한 2달 뒤로. 일단 글을 쓰세요. 어떤 주제가 됐던, 잡글이 됐던, 뭐가 됐던 일단 글을 쓰세요. 네. 넓은 범위에 써도 돼요. 일단 써봐요. 그러다 보면 한두 달 지나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잘 쓰겠다는 분야가 생겨요. 그때 가서 주제를 집중해도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블로그는 어쨌든 안 쓰는 것보다는 쓰면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요. 그게 블로그가 나중에 6개월, 7개월 정도 됐을 때는 분명히 한 가지 주제로 써야 되지만
내가 블로그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일단 글 쓰는 것만 해도 성장이 됩니다. 글 쓰는 것만 해도 성장이 돼요. 일정 수준. 근데 일정 수준까지 성장을 한 상태에서 더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주제를 정해서 전문성을 쌓아 나가야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블로그 봤을 때 3, 40%가 될 때까지는 한마디로 100점 만점을 가정했을 때 3, 30점, 40점이 될 때까지는 어떤 주제를 적어도 3, 40점은 다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50점, 60점, 70점을 가려면 그때부터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적응을 하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할 때는 물론 처음부터 주제를 정해서 쫙 쓰면 좋겠지만 뭔가를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일단 내가 30점 채울 때까지는 이것저것 써보세요. 다양하게.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뭐 어떤 주제를 잘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써봐요. 그래도 블로그는 성장을 하니까. 그 단계에서는. 그런데 평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너무 많은 걸 담고 싶어 하면 안 돼요. 그 사이에 무조건 주제는 딱 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블로그 하나에 너무 많은 걸 또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뭐 육아도 하고 싶고 IT도 하고 싶고 나는 또 강의도 하고 싶은데 현명한 방법은 무조건 주제가 정해짐에 따라서 블로그를 나눠서 운영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난 세 가지 주제를 하고 싶다. 한 가지 블로그 하나의 블로그에다가 하면은 성장도 잘 안 되고 잡불이 되겠지만 세 개의 주제를 세 개의 블로그에 나눠서 하면 세 개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가 되기 위한 준비 중에서 체험단 블로그에는 당연히 이것저것 막 하세요. 모든 걸 다 해도 돼요. 그건 성장이 아니라 활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장을 하는 동안 지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단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블로그 글에 링크 상관없습니다. 그 링크가 명확하게 가면 돼요. 한마디로 어, 뭐 성인 광고로만 이렇게 쏠리지만 않으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링크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블로그가 되기 위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성에 맞는 주제를 찾아야 돼요. 적성에 맞는 주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영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남들이 IT가 좋다더라. IT가 돈벌이가 된다더라 해서 IT 해보세요. 글 몇 개 쓰고 IT 고갈라요. 내가 잘 모르는 주제는 장기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블로그 주제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이건 있겠죠? 아무래도 교육이라든가 영어, 언어, 뭐 도서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돈이 되지 않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이런 주제는 내가 강의를 하거나 강사님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이걸 특화를 시켜서 나를 홍보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주제를 선택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돈이 되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좀 신경을 쓰는 게 맞습니다. 어, 쿠팡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계속 홍보성 글이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 이게 블로그에서 싫어하는 건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 싫어하는 거는 내 블로그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외부 플랫폼으로. 근데 그것도 쿠팡 하려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한두 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되는 주제, 대표적으로 뭐 IT, 육아, 자동차, 건강, 어, 뭐 그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제가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어떤 주제를 해야 되겠다. 궁금하시죠? 잠시만요. 자,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주로. 무조건 내가 주제를 뭐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뭐 돈이 되는 패션도 괜찮아요. 돈 되는 거. 왜냐면 옷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제한이 나중에 그러니까 다 성장이 완전 됐을 때 말하는 거. 다 여기 있는 거 다 돈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어학 교육이라든지 뭐 도서, 어, 뭐 이런 쪽으로는 방송 연예, 대중음악, 영화, 공연 전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안 됩니다. IT 테크, 생활 건강, 리빙, 푸드도 조금 약한 편이고요. 뭐 운동 레저도 괜찮아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돈이 뷰티, 패션 이런 거 돈이 많이 되니까 여기서 정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을 선택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럼 블로그가 여러분이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래전부터 강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했을 때 댓글이 1200개가 돼 있잖아요. 물론 제가 달리 댓글을 달아줬기 때문에 1200개가 됐지만 뭐 강의한다고 하면 2020년이에요. 이제 2년 전이죠. 뭐 900개, 1200개, 1200개 계속 달려요. 강의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왜냐? 이미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 혹은 지금 관심 있게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또 여러분만의 특기가 될 수 있고 뭐 여러분만의 아주 큰 노하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 많이 빠져나간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경쟁 상대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이 반이에요. 반이 아니라 90%는 포기하고 나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무료 강의를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아무리 못해서 300명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강의를 하고 퍼뜨리고 그때는 막 퍼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났지만 지금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클래스 101 뭐 이런 강의도 모집 잘 안 돼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겠지만 이 블로그 쪽으로 봤을 때는 어, 오히려 더 지금이 더 훨씬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경쟁자가 많았어요. 솔직히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그중에 적성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입니다. 블로그를 하는 게. 검색은 항상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검색을 하고 점점 나이 드신 분도 검색에 익숙해지고 또 어린 애들도 네이버 검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는 지금 잘 하면은 이렇게 100세까지도 할 수 있고 이게 뭐 제한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가 없어지지 않는 블로그는 계속 있어요. 70세 여행 블로거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무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무료 강의 하는 이유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약간 좀 으쌰으쌰 하면서 블로그를 오래 했으면 하는 바람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서로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그 모임이 점점 커지는 거고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데도 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몰려요. 네. 여러분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한다고 많이 하거든요. 무료는 약간 무료만의 그 가치가 있을 거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강의는 그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블로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블로그는 절대 1000만 원, 제가 봤을 땐 블로그 강의 1000만 원 들어서 어떤 노하우가 나올지 사실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1000만 원짜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 안 해요. 블로그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면 안 알려줄 것 같아요. 왜냐, 경쟁자 상가가 생기는데 뭐하러 그걸 알려주겠어요. 그렇죠? 나 혼자 블로그 2개, 3개 운영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벌면 되지. 그걸 뭐하러 알려줘가지고 맨날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까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왜냐, 상위 노출하는 법을 알고 있다? 진짜 돈이 되는 상위 노출하는 법을 알고 있다. 나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걸로 돈을 벌면 되는데 굳이 뭐 그것까지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나의 경쟁자의 상대를 만들어가지고 나의 돈벌이 수단을 없앨까요? 그렇죠? 그냥 알려주는 것보다 블로그는 그래요. 진짜 노하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걸 푸는 순간에 잠깐의 그 강의료는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경쟁자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남들이 알려주는 노하우는 저 사람이 이 노하우로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이미 다 노출된 노하우로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블로그는 효율을 항상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은 접근을 해 나가서 딱 보면은
딱 생깁니다. 아,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구나. 아니면 혹은 블로그는 사실 별거 없기 때문에 말빨이 세구나.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정말 뭐 진짜 200만 원의 엄청난 노하우를 알려주는 강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고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좀 젊게 사는 좀 도구가 된다고 할까요? 블로그가 취미가 되면서 돈벌이도 되고 특기도 되고 블로그를 하면서 진짜 어떻게 말하면 좀 어디 가서 대접을 해달라고 하면은 어, 좀 그건 잘못됐지만 하다 보면은 좀 가치를 인정받는 게 블로그예요. 남들이 봤을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블로그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블로그 로직은 매일 바뀔 수도 있고요. 대규모로 로직이 변경되는 거는 보통 한 6개월에 대규모로 로직이 좀 바뀝니다. 이 사람들을 자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지만 2주, 3주 만에 약간의 매주 조금 약간의 업데이트는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직을 배운다는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어차피 블로그는 예, 장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글쓰기를 하시다 보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과 예, 교류를 하면서 제 한다는 거는 맨날 댓글 남기고 거기에 시간 쏟아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블로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운 것들이 점점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럴 때는 어, 될 수 있으면 블로그 강의는 최대한 싼 거 위주로 들어보세요. 블로그 강의는 비싸다고 큰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싼 강의에서도 엄청나게 뽑아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답니다. 거의 다. 그래서 블로그 강의를 선택할 거면 그냥 주로 싸게 싸게 해서 어 제가 진짜 비교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블로그 지금 이 상황에서 블로그 강의가 500만 원짜리 강의가 있어요. 제 기준엔 그래요. 나는 IT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뭔가 엄청난 비법이 있을 것 같아서 500만 원 강의를 들어서 강의를 듣기보다는 이 500만 원을 제품을 사세요.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진짜 그냥 아니면은 아이맥을 사던가 맥북을 사던가 뭐 아이패드 다 사세요. 이런 거 500만 원치로. 그걸 리뷰를 하세요. 남들이 쉽게 안 사는 거. 어쨌든 투자예요, 이것도. 그쵸? 진짜 제품을 사서 그 제품을 리뷰를 하세요. IT 블로거라면. 그럼 남들이 리뷰 안 하는 것들을 내가 하다 보면은 어 맥북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정말 편하게 사용 가능하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글 쓰다 보면은 500만 원짜리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500만 원짜리 제품도 생겨서 거기서 컨텐츠를 뽑아 먹을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IT 블로그다. 카메라에 500만 원 투자하세요. 그래서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하고 제품 카메라로 좋은 거 찍으면 되고 아니면 뭐 드론을 사세요. 여행 블로그 500만 원짜리 강의 듣기보다 뭐 300만 원짜리 드론 사고 뭐 짐벌 사고 이렇게 해서 그 영상의 컨텐츠 혹은 내가 블로그 찍는 화질을 이런 것들 올리세요. 그러면은 그 블로그가 훨씬 잘 됩니다. 강의 500만 원짜리 강의 듣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봐서 그래요. 내가 육아 블로그를 한다? 500만 원 들여서 아이와 함께 좋은 곳 다니세요. 500만 원어치. 아이와 갈 수 있는 곳 500만 원어치 다니세요. 아이와 경험도 쌓고 매일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그러면은 블로그도 자연적으로 성장을 할 테고. 그렇죠? 보통 사진은 15장에 글 한 1000자, 1500자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계란 삶는 법으로 글자 1000자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그거에 맞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태국 여행 갔다 왔는데 1000자 쓰는 건 너무 또 짧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뭐 2000자 가까이 쓸 필요도 있을 거고. 너무 글자 수에 너무 한계를 두지 마세요. 그 체험단 블로그도 지수가 성장하냐?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활용 단계로 활용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체험단만 그냥 죽어라 하시면 돼요.
체험단은 굳이 블로그 성장 안 시켜도 돼요. 예, 일상 글만 써도 최적화 될 수 있습니다. 예, 일기만 주가로 써도 최적화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제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 영업을 오래 한 사람은 예, 영업 노하우를 계속 포스팅을 하고 뭐 이제 컨설팅처럼 하는 거죠. 이런 뭐 문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계속 소재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블로그 잘하는 것 중에 머리 싸움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내드리면 블로그는 나만의 메인 주제를 정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또 나만의 습관을 블로그 습관을 기르고 또 나만의 노하우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게 블로그는 잘하는 방법이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저는 블로그 한 6개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다 다르고요. 예, 블로그 시 대화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단톡방에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블로그를 거의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 5시간, 6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뭐 하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 종일 뭐 포스팅 하는 데도 있고요. 네. 이 6개 주제가 거의 다 다릅니다. 뭐 건강도 있고요. 여행도 있고, 뭐 블로그 주제, 지금 말하는 건 블로그 관련된 것도 있고요. 예, 그쵸. 큰 틀에서 공유 활동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는 잠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해시태그는 그냥 내가 원하는 단어 5개만 쓰면 됩니다. 블로그는 해시태그가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저는 해시태그 제가 운영하는 건강 블로그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 하나만 써요. 그냥 하나.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 블로그는 해시태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기자단도 뭐 예, 그걸로 검색되지 않아요. 저는 뭐 해시태그 안 쓰는 것도 경우도 되게 많아요. 블로그 홈페이지나 꾸미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기에 이렇게 딱 예뻐 보이면 좋지만 여러분 대부분 모바일 기반이에요. 검색이 다 모바일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모바일로 들어가면 지금 이 강의 지금 제가 보이는 블로그가 어떻게 보일까요? 모바일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굳이 꾸밀 필요 없습니다. 어, 지수를 뭘로 올리냐고요? 그냥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쓰는 거죠. 새로운 블로그로 여행 블로그를 만들었다. 여행 글만 계속 쓰는 거죠. 예. 어떤 키워드가 궁금하신다는 거죠? 제목이나 내용 중에 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쓰시면 됩니다. 네, 인플루언서는 2개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로 협업 요청 많이 오잖아요. 그거 내가 관심 있어서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일단 스팸을 쫙 뿌려놓고 그 중에 최적화 걸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과 서로 이웃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서로 이웃 오는 거 다 받아주시고 다 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블로그는 이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서로 이웃 오면 그냥 다 받아줍니다. 그 5천 명 차잖아요. 한 2천 개 지우고 나서 또 다시 또 다 받아줍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
이 지금 조회수에 대해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오래 했더니 블로그 지수가 쌓이면서 방문자가 따라오는 거지. 내가 글을 하나를 썼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블로그 지수가 점점 더 많이 쌓인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내 글이 노출이 잘 돼서 방문자가 따라오는 거지. 내가 어떤 키워드를 하나 잡아가지고 상위 노출이 됐어요. 이 상위 노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가 들어와서 내 지수가 더 빨리 상승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전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꾸준히 글을 썼기 때문에 조회수나 방문자는 따라오는 거지. 내가 어느 하나의 글을 잘 써서 상위 노출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방문자가 갑자기 몰리니까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훨씬 많이 올라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후 과정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 블로그는 성장되는 게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단식처럼 성장을 해요. 일정 수준 이상 차면은 점프해서 올라가고 점프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예, 인플레이라면 체험단 당연히 안 하시는 게 낫겠죠. 한 가지 주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경제 블로그인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체험단 하고 싶으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단 활용 블로그 따로 하라는 거예요. 뭐 해외 마켓 네이버에서 종종 링크 삽입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보글 올릴 때는 스크린샷 해가지고 쓰셔도 큰 상관없어요. 예. 픽사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누락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지, 뭐 글 자체가 그렇게 누락이 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하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블로그는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직접 찍은 사진, 내가 설명하면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간혹 한두 장 정도는 괜찮아요. 뭐 픽사베이나 아니면 뭐 이미지뱅크나 이런 데서 갖다 쓰면 되지만 원칙은 그래요. 내가 쓰고 싶은 어, 사진을 그냥 계속 찍어야 됩니다. 네. 혹시 또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사진 못 찍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블로그 뭐 오랜 기간 하면서 사진 찍는 강의도 좀 들어보면서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보고, 픽사베이 같은 경우 출처 좀 밝히면은 이왕이면 당연히 밝혀야 되겠죠? 예, 그 다 포스팅 요청하는 거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세계는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한 가지 주제로 어떤 거에 대해서 글을 꾸준히 오래 쓰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제 뭐 포스팅 요청하는 것도 좀 응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단순히 돈이 된다고 이것저것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반이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 꼭 보상을 받습니다. 블로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저도 많은 보상을 받고 있고, 저희 와이프도 많은 보상을 받고 있고,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보상을 꼭 느껴봤으면 하는 바람에 저도 무료 강의를 하고 또 100일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무료 강의를 한다고 절대 뭐 강의 홍보나 이런 건 아니에요. 100일 프로젝트는 이제 어 9월달 돼야 모집하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무료 강의도 타이밍을 일부러 강의 모집할 때 안 해요. 괜히 그 오해 사는 게 좀 별로 싫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없을 때 그냥 합니다. 뭐 유료 강의가 없을 때 모집하는 편이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지금 강의 모집하는 게 있긴 있어요. 체험단 강의. 예, 체험단이 뭐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체험단 강의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체험단 강의에 좀 있으신 분이 같이 합니다, 진행을. 예, 사진 양이 많아서 글 올리고 대부분 삭제하면 따로 뭐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지우셔도 되고 큰 보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한 가지 주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게 블로그가 가장 어려워요. 한 가지 주제를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서 블로그가 어려운 거지, 로직을 못 배워서 뭐 어렵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똑띠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뭐 진짜 그냥 체험단 위주에 새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글 한 몇 개 쓰고 방문자 프로그램 쓰세요. 뭐 한 1,000명, 2,000명 쓰세요. 돈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체험단 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정석적으로 키워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쉽겠죠? 네, 시간 낭비죠. 저는 시간을 좀 굉장히 효율하는 걸 좀 중요시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포스팅 후 수정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싶으면은 즐겁게 하세요. 그냥 뭐 블로그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글 다 쓴 다음에 방문자 프로그램 쓰세요. 뭐 2,000명 만들어요. 그거 갖다 막 신청하면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름길이지 뭐 언제 그때까지 2,000명 될 때까지 언제 키워가지고 그 체험단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방법이죠. 언제 내 시간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방문자를 올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달에 돈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5만 원 투자해가지고 10만 원 벌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 2천 명 될 때까지 막 키워드 찾아가면서 막 이것저것 글 쓰고 하겠어요. 그냥 대충 한 2, 30개 글 이것저것 쓴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즐겁게 블로그를 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문자 집어넣고 그냥 뭐 여기저기 신청하면 잘 돼요. 뭐 동네 맛집은 다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언제까지 정석대로 뭐 키워가지고 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 옛날. 그쵸? 저도 그래요. 집에 영양제 뭐 돈 주고 사 먹고 본 적도 없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방문자 프로그램 진짜 궁금하시다. 예, 개인톡 주세요. 개인톡.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솔직한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냥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셨다면 뭐 많이 후킹 강의라 그러죠. 막 이렇게 낚는 거에 대해서 잘 안 낚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 안 낚이는 것만 해도 여러분 돈 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어, 강의가 궁금하시다 하면 7월 달, 8월 달에 여러분 혼자 블로그 강의 열심히 해보고 혼자 하는 게 힘들다. 9월 달에 100일 프로젝트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9월 달까지 여러분 열심히 글을 쓰셔야 돼요. 잘 확인하시고 어, 그때까지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체험단이 궁금하시다 하면은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 체험단 강의. 그래서 이거 뭐 잠깐 홍보해도 되겠죠? 이거 뭐 저만의 하는 이거 3만 원짜리예요. 3만 원. 그래서 홍보 아닌 홍보를 하다 보면은 제가 체험단으로 뭐 많이 했던 일상을 여기다 다 녹여놨어요. 그냥 뭐 스피커도 타고 뭐 영양제 먹는 거, 뭐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다 무료로 할 수 있다. 뭐 체험단을 다 했다는 걸 여기다 다. 그러니까 저희는 부부가 체험단을 하잖아요. 예. 인덕션, 뭐 건조기, 정수기, 식기세척기 이런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 3개 지금. 뭐 올인원 타워라든지 물거래 청소기,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거 다. 저는 심지어 스카이다이빙도 체험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각종 놀러 가는 거. 이거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체험단의 끝판왕이겠죠. 해외여행 크루즈도 갔다 온 걸 체험단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이 뭐 관심 있으면 신청. 근데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다고 바로 크루즈를 타고 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만에 또 노하우가 있다고 하니까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고님이랑 뷰주민님이랑 같이 이렇게 강의를 열었어요. 궁금하시면은 이걸 하시면 되고 뭐 무료 강의의 목적이 이거의 홍보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 들으실 분은 들하고 하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시면 되고 전혀 달라요. 그냥 성장하는 블로그가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저 무료 강의는 사실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무료 강의를 좀 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저는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모임을 좀 자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시면 혹은 진짜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마케팅적으로 컨설팅이 필요하다. 톡 해주세요. 웬만하면 그런 돈 안 받고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궁금한 것도 이런 거 있으면 네, 톡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가 다시 궁금하시다 하면은 제가 일요일까지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네. 그 유튜브에 가보면은 뭐 고퀄리티의 영상은 아니지만 그냥 말로써 해놓은 영상이 여러 개 있어요. 들어보시면은 됩니다. 어쨌든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제 또 포스팅을 하러 갈 시간이 됩니다. 저도 지금 12시까지 이제 또 써야 되는 포스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감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쨌든 블로그에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없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마음속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생산자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살아남으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거 진짜 다 필요 없고 꾸준히 해보세요. 블로그는 꾸준히 하면 정말 돈이 됩니다. 네, 돈이 되니까 꾸준히 해보세요. 이것저것 블로그 이론 공부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글을 쓰세요. 글을. 그러면 정말 나중에 적금처럼 짠하고 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무료 강의를 또 할 예정이고요. 오늘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되고 될 수 있으면 그 1000명 넘는 단톡방에 붙어 계세요. 뭐 이것저것 저도 시간 나면 다양한 것들 시도해 볼 예정이니까 거기에 붙어 계시면 됩니다. 북소리 같은 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 마이크를 제가 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는 개인톡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뭐 단톡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